자, 오늘의 마지막 물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산 상가인데요. 안산 상가 이제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데 어제도 우리가 안산에 가서 임장을 했어요. 같이 단체 임장을 했고 저를 포함해서 8명이서 열심히 상가도 둘러보고 했는데 확실히 상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월세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꿀맛 같은 그런 게 있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상가는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라는 그런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 상가라고 하면은 월세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또 매각했을 때 차익이 남아야 됩니다. 차익이 남지 않으면은 월세 받는 것만으로는 사실 크게 수익이 남지 않아요. 팔았을 때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월세대로 내가 쌓아 나가고 매각을 했을 때 차익까지 남아야 되는데 지금 이번 케이스는요, 월세를 받은 게 아니라 바로 단기로 매도를 해가지고 약 5천만 원에 약 5천만 원에 상가로 단타를 친 거예요. 단타를 친 겁니다.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우리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안산 고잔동에 있는 월드타운이라는 상가고요. 근린 상가로 되어 있죠. 아까 그 물건은 근린 시설이고요. 지금 이 물건은 근린 상가입니다. 한마디로 차이를 말씀드리면 근린 시설은 호실이 없어요. 왜냐면 통이기 때문에. 근데 근린 상가는 호실이 있습니다. 215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대지권 있고요. 건물 면적이 전용 45평입니다. 2층인데 45평이다. 저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갈수록 전용 평수가 30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임대를 줬을 때 좀 더 수월하고요. 뭐 병원이 됐든 학원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한 30평 정도가 나오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면적은 피하셔라. 그래서 면적은 위로 올라갈수록 클수록 좋다. 자, 감정가는 4억 3,400에 나왔고요. 여기 한번 유찰되다 보니까 3억 300까지 떨어졌죠. 여기서 우리 회원이 최저가에 한 200만 원 정도 더 써가지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단독으로. 단독으로 낙찰 받아요.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왜 여기가 단독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소유자가 총 10개 회사가 같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주류 회사로 돼 있죠. 이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어쨌든 요거를 1월 31일자에 낙찰 받아서 대금 지급을 우리가 3월 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에 우리가 취득을 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치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안산에서 보시면은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산 고잔 신도시라는 지역에 여기에 메인 상권이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번화가고 그 다음에 여기 고잔역이 4호선 지나가고요. 중앙역이 있고 요 사이에 있는 위치에 여기에 가운데 여기 핵심 상권이거든요. 여기 NC백화점이 있고 홈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위치한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주변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요. 상당히 수요가 많고 상권도 살아있고 그런 지역이에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도시긴 하지만 20년 전에 만든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한 20년 정도는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진 않아요. 깔끔하진 않고 그리고 이쪽이 좀 유흥이 어느 정도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 연습장,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가에 2층에 있습니다. 2층. 그래서 이쪽이 지금 대로변 통로고요. 도로가 있고 우리가 지금 나온 상가는 약간 이쪽에 뒤쪽 후면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이쪽에만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텐데 이 후면 쪽에 노출이 안 되는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이 됐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개의 호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호실이 215호죠. 215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평일 대낮에 갔는데도 여기가 지금 그냥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창고. 그래서 아까 그 주류 회사가 왜 주류 회사인가 봤더니 안에
그 주류 회사 관련된 그런 집기류 그런 물품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보니까 누구라도 임장을 왔다면은 이 모습을 보고 선뜻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 단체 임장을 갔었어요. 다 같이 한 10분 정도, 10분 이상 같이 단체 임장을 갔을 때 같이 다 눈으로 확인했는데 막상 하겠다라는 분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후면 상가에 2층에 또 안에도 보니까 전혀 창고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선뜻 투자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죠. 그 중에 한 분이 용기를 내셨던 거고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 전면이 아니라 이쪽 돌아가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 해도 잘 안 들어오고 밖에서 노출도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좀 투자하기가 녹록치 않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 관심을 표현해 주셨던 회원님께서는 여기를 내가 임대를 줄 게 아니라 절반은 임대를 주고 절반은 내가 직접 한번 영업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좋다. 원래 월세가 나가면 좋겠지만은 월세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직접 영업을 해가지고 사업 매출을 일으키는 게 더 좋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런 어떤 핸디캡을 내가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라 라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입찰을 결정하셨고 입찰을 하시되 절대 금액을 높여 쓰지 마시고 최저가 언저리에 쓰셔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낙찰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출은 80%는 무조건 나올 거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공유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잔뜩. 요 회사들이 다 주류 회사였고 다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분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체가 한 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하고 낙찰받고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근데 여기 이제 임차인이 한 분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와 있었어요. 6땡땡님이 여기가 지금 2017년도에 500에 45만 원씩 월세를 내고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창고 개념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분하고 우리 이제 채무자하고 뭔가 관련이 있었던 거고 낙찰 받고 나서 채무자를 통해서 이분을 명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명도를 할 수 있었고 약 한 200만 원 정도 명도비 200만 원 정도를 드리고 깔끔하게 다 치워주셨어요. 깔끔하게. 예. 이 500만 원도 우리가 인수한 게 아니라 이거를 채무자가 다 이거를 충당해 주셨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명도가 굉장히 수월했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모든 걸 끝낸 거예요. 깔끔하게 비워줬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 계획대로 여기를 사업을 이제 하려고 아이템들을 알아보셨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 조사한 거를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한 게 뭐냐면 부동산에 얘를 매매로 임대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부동산에서 요 금액만 좀 맞춰주면은 이걸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거를 내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녹록치가 않아. 아직 확신이 없어. 그럼 나중에 매수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확 쏠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법인으로 받았으니까 법인은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아도 양도세가 10%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한번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랑 좀 밀당을 좀 했어요. 뭐 금액적인 거 하면서 이제 밀당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매매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얼마에? 맨 처음에는 4억에 내놨는데 4억에 팔아주겠다고 해서 내놨는데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억 8천에 팔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난 8월 중순에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죠.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감정가 4억 3천에 낙찰가 3억, 대출을 거의 지금 뭐 90% 받았죠. 90%. 예, 거의 90% 받았다. 왜? 감정가가 4억 3천인데 낙찰을 3억에 받았으니까 대출을 90% 해줘도요. 이 감정가에 비하면 1억 5천 이상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은행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취득세 4.6% 내고요. 법무비 내고 중개비 내고 명도비 200만 원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총 비용은 2천만 원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매도를 3억 8천에 했죠. 3억 8천에 했다.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5,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인세 9% 해가지고 약 500만 원 냈고요. 그리고 실제 수익은 약 5천만 원 수익이 난 겁니다. 세후 수익으로. 그래서 5,500만 원 투자해서 몇 개월 걸렸죠? 2월에서 6월 약 한 5개월 만에 약 한 4, 5개월 만에 어때요? 실제 수익이 한 5천만 원 났다. 그래서 수익률은 89%. 5,500 투자해서 5천만 원 남은 거죠.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개만 하자. 두 개만 해서 연봉 1억을 내 월급 외로 연봉 1억을 벌자. 그래서 이제 매수자한테 물어봤죠. 그분은 뭐 하려고 이거 사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분도 어떤 사업을 하는 분인데 절반은 자기 사무실로 자기 사무실 겸 창고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임대를 놓으려고 하시더라. 괜찮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면적을 좀 강조했던 게 여기 45평이에요. 적지 않아요. 45평이면 절반을 잘라도 20평 이상이 남기 때문에 절반 20평을 내가 쓰고 나머지 절반 20평대를 임대를 주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상가도 단타가 가능하다. 단타로 법인으로 특히 상가는 법인으로 했을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많다. 그리고 법인으로 했을 때 대출이 DSR 보지 않거든요. 법인 대출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조건으로 높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을 줄이고 수익은 세후 수익은 늘리는 높이는 그런 또 법인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는 케이스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지금 또 재투자 하시려고 계속 물건 보고 계시는 겁니다.